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방송 한번 드릴 거고요. 코드번호 011-00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28일 오후 5시 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진원생명과학이 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하방은 3만원 부분까지는 열려 있다. 3만원 밑까지만 사실 안 빠져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진원생명과학 관련해서 좀 같이 볼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방송을 오늘은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진원생명과학 홈페이지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진원생명과학이 파이프라인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파이프라인이 4개나 있어요. 어떤 건지 최근에 일단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GLS 1027 그리고 GLS 1200 두 가지가 있고요. 저분자 의약품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원생명과학의 메인이 핵산 기반 백신 mRNA 플라스미드 DNA 백신 기반으로 하는 거죠. 메신저 리보핵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GLS 3000 mRNA가 있고요. 그 다음에 GLS 5310 제가 전에 방송드린 DNA 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3000하고 핵산 기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심사 까다로워요. 저분자 의약품보다는. 그래서 아직 최적화 연구하고 전임상 단계까지 진행이 됐고요. GLS 1027 경구용 치료제죠. 치료제는 지금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고 GLS 1200은 2상에서 이제 3상을 바라보는 단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저분자 의약품이 더 우선적으로 뭔가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뭔가 어쨌든 간에 요 두 개는 뭔가 비강용 스프레이랑 경구용 치료제로서 사실 저는 경구용 치료제보단 비강용 스프레이가 조금 더 승인받기는 더 쉽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GLS 3000의 RNA랑 GLS 5310 DNA 우리가 이제 진원생명과 그 주주잖아요. 주주인데 요거를 우리가 왜 들고 있어야 되냐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가지가 핵산 기반 백신 메신저 리브 핵산이라고도 했죠. mRNA가 요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GLS 3000 mRNA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mRNA를 포함하는 RNA 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신이다.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백신인데 요거는 이제 RNA 백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RNA. 맥신저 리보핵산 mRNA를 포함하는 RNA 백신이고 요거는 DNA 백신이에요. 그래서 백신 종류가 조금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LS 3000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의약품 관련 세계적 이제 대표 연구기관 중 하나인 제가 알기로 이제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과 협력해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최적화 연구 단계니까 요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제일 오래 걸릴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GLS 5310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공고한 코로나19 백신 국치과제인 핵산 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개발 과제에 선정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얘네가 이제 그 미국 휴스턴에 협력 개발을 하고 있고 얘네는 이제 국책과제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으로 봤을 때는 5310이 더 빨리 진행이 되겠죠. 어쨌든 진행 속도가 좀 있으니까. 그리고 GLS 1027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1027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로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신풍제약도 지금 피라맥스가 있고 대웅제약도 지금 진행하는 게 있고 코비블록이라고 여러 가지 경구용 알약 형태로 나오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알약 같은 치료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임상 1상에서 2상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핵심 기반 백신보다는 조금 더 빨리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비강용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약 치료제처럼 완치가 되진 않아요. 먹어서 완치되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죠. 비강 내에 뿌리는 거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증, 어쨌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요걸 사용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억제해준다까지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완치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이제 핵산 백신 기반 백신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VGXI 여 위탁 생산 100%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미국 자회사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요번에 유증받는 거 1,400억 유증받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증축 운영하고 시설 자금에 아마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코로나 이슈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VGXI 요 관련해서도 한계가 있죠. 증축 관련해서. 그래서 총 5개의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진원생명과학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대응제약, 신풍제약, 뭐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등등등 봐도 사실 진원생명과학이 제일 뭔가 파이프라인이 제일 많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너무 많으니까 뭐 분산되는 거 아니냐, 하나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 저분자 의약품하고 핵산 기반 백신 관련해서는 나뉘기 때문에 팀 자체가 요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진원생명과학 방송 드렸는데 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댓글. 일단은 저가 매수 할 수 없는 이유는 유증과 무증이 있기에 주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5,000원 정도 매수가인데 다른 주식이라면 걱정 안 하지만 권리락을 2번이나 당해야 하고 신주가 들어오려면 최종 12월 24일까지 지켜봐야 하거든요. 단가 낮췄다가 그것까지 유무증 당한다면 그 손실가 심적보다 너무 크거든요. 요거 맞는 말씀이신데, 그 무상증자 때 이제 권리락을 이거는 100% 받고요. 거의 한 7대3 비율로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채 관련해서 요거를 보면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항상 전자공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유상증자 부분에서도 일단 시설 자금하고 운영 자금, 이 지금 채무 상환 자금이 없죠. 요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뭔가 악재, 물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단 채무 상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호재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단은 그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보시면, 유상증자는 신주 상장 예정일이 12월 14일이고요.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로서 이제 유상증자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보다. 그래서 사실 무상증자 뒤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뒤에 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때까지는 뭔가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은 어느 정도 좀 대응으로 총알이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 좀 낮춰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무상증자 재료 소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를 어떻게든 애들이 매물소화한 거는 충분히 올리고 빠져나갈 거예요. 외인하고 기관계들이.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6,000원 되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스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도를 해야 하나, 이럴저럴 못하고 인해서 늦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저는 사실 이제 빠져나가실 분들은 만약에 마음이 확고하다 하고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모멘텀이 일단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저 파이프라인 4개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솔직히 4개 진행했는데 하나도 성공 못하면 그 기업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라도 성공하면 이 주가가 크게 분명히 올라가서 저는 충분히 45,000원까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5만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은 45,000원 아래든지 45,000원 부근, 아니면은 좀 욕심부려서 4만원 부근까지 좀 평단가 낮춰 놓으시면 괜찮을 거다. 그리고 오늘 주가 빠진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늘 코스피도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엄청 많이 빠졌죠. 코스닥도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까지 빠지기 때문에 요번 주는 좀 하락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요게 내일 반등이 안 나온다면, 내일 또 이렇게 하락으로 한다면 하락장이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주가 낮아졌을 때 좀 평단가 낮추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3만 원까지 하방은 열려 있기 때문에 요번 주에 하락장이 나와서 3만 원 부근까지 간다면 오히려 좀 대응 방법으로 내가 평단가를 좀 너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사실 5만 원에서 전고점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4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가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것보다는 더 빠른 시일 안에 좀 올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저는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어느 정도 들고 가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수익권이 아니죠. 물려있기 때문에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 물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중장기로 들고 가서 내가 좀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좀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제가 진원생명 지속적으로 방송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